I will also talk to in Korean. Sorry. 예, 반갑습니다. 저는 포항공대 산학철을 맡고 있는 박성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좋은 자리에 4차 혁명에 대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 생각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영광으로 생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모두가 알다시피 아주 광범위한 분야에 아주 큰 변혁이 일어날 거라고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체들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사실 잘 몰라가지고 전략적인 부분을 세우는데도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왔기 때문에 이 4차 산업혁명의 주체, 이 인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이 저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력의 가치는 무한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외에 기술이나 자본의 가치는 인력의 가치에 비해서 거의 0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유가 언제부터 자원이었나요? 모래가 언제부터 자원이었나요? 사람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시장을 만들고 산업을 만들고 시장이 형성돼서 이 가격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치가 있게 된 것처럼 이 사람을 기르는 걸야말로 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를 봐도 명확하게 증거가 됩니다. 한국은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살았습니다. 지금은 GDP로 세계 11위를 하고요. 수출액으로는 세계 6위를 하는 엄청난 나라로 발전을 했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네, 그거는 교육으로 가능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1950년대는 우리나라가 중학교 나온 사람이 25만 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학교 이상 졸업자가. 글을 모르는 분들이 80%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는 초등학교를 의무교육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맞는 교육 가치를 제너레이션 했고요.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중화공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원리를 모르는 채 저희들은 기계를 사왔습니다.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기계 공고를 만들고 군대 혜택을 주고 그런 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해서 그 당시에 맞는 인력을 배출했습니다. 80년대 들어와서 더 이상 그런 산업으로는 부가가치가 만들어지지 않자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연구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대학들이 연구중심 대학으로 표방을 하고 거기에 맞는 R&D 인력들을 석박사 인력들을 배출함으로써 또 그 당시에 가치 제너레이션 하였습니다. 그 인력들이 나와서 지식혁명이 되었을 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에 지금 네이버나 NC소프트 같은 그런 회사들을 만드는 인력이 길러졌던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을 할 수 있는 이 인력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이제 대학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혁명이다. 그리고 이제 혁신이다. 이런 것들은 토마스 쿤이 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을 보면 이거는 소셜 액티비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고 퍼스널 액티비티, 개인적인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을 처음 하는 것은 한 사람, 싱글 퍼슨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슌페터가 이야기한 기업가 정신도 마찬가지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예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VHS, 베타, 이 레코딩 할 때 뭐가 더 중요했느냐. LCD, PDP, 디스플레이에서도 컴피티션을 했죠. 지금도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컴피티션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깁니까? 기술이 이깁니까? 아닙니다.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기술은 시장에서 꽃을 피우고 어떤 기술은 시장에서 꽃을 피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새로운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각각 약간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도메인 날리지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메인 날리지를 표현하는 방법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기계공학과 교수인데요. 저도 지금 현재 제 실험실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들을 머신러닝을 가르쳐가지고 제가 하는 분야의 사출성형 기계를 자동화, 무인화하는 스마트 사출성형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50년 전에는 똑같은 기계공학과 지식을 가지고 그 표현법을 핸드라이팅, 도면으로 그렸습니다.
그렇지만 컴퓨터가 나온 다음에는 그거를 CAD, 도면을 컴퓨터로 그립니다. 그리고 또 CAE,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온도나 압력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AI나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머신 인터페이스를 직접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많이 필요하냐? 그런 것보다는 도메인 날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소프트웨어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수학을 전공하는 사람은 100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수학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은 1000명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엔지니어나 경제적인 활동에 적용하시는 분들은 1000배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AI나 IoT나 이런 기술들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고 그거에 기초적인 것들을 그 하시는 분들보다 한 1000배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도 분야가 훨씬 더 공학 분야를 넘어서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도메인 날리지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대자동차에서 센서를 부착을 해서 데이터를 받으면 1시간에 1GB 정도의 그 데이터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거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한테 줘도 가까속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메인 날리지 있는 사람들이 그 소프트웨어의 기술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정보가 너무 많고 지식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르쳐 주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초적인 과목은 계속 가르쳐야 되겠지만 정보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지식 자체보다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그 러닝 어빌리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기초 지식 플러스 이제 프로블럼 베이스로 how to solve the problem,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제 하나가 생기는데요. 이 원래 연구라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라는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연구자라는 이제 직업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연구라는 거는 지식을 제너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비 분포를 보면 대체적으로 한 30%는 국가에서 내고요. 70% 정도가 이제 그 기업에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의 IT 혁명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학교에서 만들어내는 난리지보다는 기업에서 나오는 난리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그거를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쳐 줄 건가 하는 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는 뭐 저희 학교도 이제 이렇게 지금 가려고 지금 그 TF를 만들고 있습니다. 넥스트 레벨 콜래보레이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 웰 디자인된 그 원리와 이론과 프린시플을 가르쳐 주는 거는 당연히 커리큘럼 베이스로 하고 플러스 지금 현재 기업 쪽에서 그 필드가 어떻게 바뀌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카이스트에서 하는 K스쿨이나 스탠포드에서 하는 D스쿨이나 이런 이름으로 불려주고 있는데 그 지금 사실 학교에서의 그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교에서 기업 분들이 와서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줄 수 있는 것은 언어를 줄 수 있는데 그래서 그 돈을 들이는 거는 잘 안 되고 이제 언어를 줄 수 있는데 그 기존 학과에서는 박사를 안 받았다, 산업체 오래 있었다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뭐 미국 대학교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대학교에서 이제 따로 디파트먼트 같은 개념을 만들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교육이라는 거는 세 가지의 레벨이 있습니다. 하나는 평균을 높이는 교육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뒤떨어져 있는 사람을 케어해주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파이오니어를 기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성공하고 실패하고 도전을 해서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지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인재들은 이 파이오니어형의 인재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스티브 잡스나 그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잘 짜여진 아웃라인이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질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교육, 연구, 창업을 이런 클러스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플랫폼을 만들어줘서 그 학생들에게 안에 있는 이 도전하는 DNA를 발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그 개인이 어떤 그 혁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secure, 안전하고 싶어 하는 DNA도 있고 뭔가 도전하고 싶어 하는 DNA도 있는데 어떤 거를 발현시켜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제 교육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조라는 것은 자유의 크기만큼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레귤레이션, 규제 혁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연구 결과를 창업하는데 그 법이 없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어떤 식으로 돼 가느냐 하면 이 국경이 점점 없어집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규제를 잘 못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배출한 수많은 인재들은 외국으로 갈 확률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 실리콘밸리 같은 데가 좋은가 하면 좋은 인재들이 거기가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오는 거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이익을 자기가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 할 때 아까 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인식이 변화가 되고 이 레귤레이션을 바꾸고 자유도를 높여가지고 이런 혁신가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풍토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